자, 오늘 주제는 물, 공기, 소금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실. 우리는 거짓을 보고 살고 있고, 거짓에 속아요. 거짓에 끊임없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 그 착각이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불안을 만들고, 걱정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만약에 걱정하고 있거나 불안하다. 난 나이가 많아. 나는 병이 있어. 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 누가 나를 보조해 줘야 돼. 내 가족은 지금 멀리 있어. 이 생각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되더라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착각과 두려움 속에 있게 돼요. 어. 근데 그때 우리는 착각이라는 거를 지금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근데 이 깨우침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봤더니 물, 공기, 소금이 세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물, 공기, 소금이 세포 바깥에 많아요. 그래서 물살이나 이 체액이 썩었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가 많아요, 가스. 여러분, 여러분 몸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균?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외국 사람이 현미경으로 이 얼굴에 있는 모낭충 같은 거를 계속 잡아다가 찍는 걸 보여주거든요. 손톱 때를 가지고 손톱 때를 빼가지고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는데 세균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음식 있죠. 뭐 상추니 뭐니 이런 음식에도 세균이 덩어리로 막 벌레들이 막 엄청나게 기어다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변이 있잖아요. 변. 대장에. 이건 세균 덩어리잖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균들하고 사는 거야. 가스하고 기가 맑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기가 탁하면 가스가 되는 거야. 가스. 독가스. 아황산 가스. 그리고 물이 썩으면 물이 썩는 게 제일 진짜 여러분 몸이 썩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지금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썩었어. 그럼 썩었는데 이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썩은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뭐가 올 거 아니야. 병에 걸릴 만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든 아니면 사고든 아니면 뭐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체했다거나 하여튼 뭐 어떤 계기가 생기면 병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병이 내가 가스가 많고 물이 썩은 상태, 세균이 많은 상태면 병이 얘네들하고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자라요. 그게 우리가 죽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병기도 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맑은 물, 맑은 소금, 맑은 산소가 아니라 맑은 공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아니더라고. 공기 안에 질소니 산소니 되게 많아. 그러니까 공기야. 맑은 공기.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소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병이 나를 먹든지 병이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는 그런 걸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에너지가 이미 좋아. 그걸 해독하고 배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50부터야. 50부터는 이제 기가 꺾이기 시작하고 이제 60대는 기가 팍 꺾이고 제가 보니까 65세부터 이제 병이 왔을 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물, 공기, 소금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물을 아세요? 물? 공기를 아나? 우리가? 소금. 내가 어제 소금 어제 제가 영상 보내줬는데 보셨나요? 박경진 선생님이 쓴 내용인데 영상 내용인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충격을 좀 받았어. 다 아는 얘기인데도 충격을 받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제가 정신이 어떤 땅땅해졌어요, 아주. 의식순위 확 올라가더라고.
야, 내가 지금 아직 멀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 수준이 되려면 언제쯤 걸릴까? 이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금 갈 길이 많은데 좀 거만해졌나? 좀 나태해졌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태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정적이 되는 거야. 나태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자기 내면이나 진실을 보기 위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약해진다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지는 거야. 돈이나 외모나 뭐 어떤 사람들의 평가 같은 게 자꾸 중요해지니까 이게 자꾸 나태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공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공기는 뭐냐? 자, 내가 누구랑 같이 있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기가 나한테 전달이 될까, 안 될까요? 전달되겠죠. 내가 살인마랑 같이 있든, 아니면 뭐 성인 군자랑 같이 있든, 기가 전달이 되죠. 기가 확실히 전달됩니다. 네. 그거를 느껴본 사람들은 많을 거야. 엄청나게 네. 강하게 느껴져요. 저는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에 따라서 제 느낌들이 달라져요. 제 컨디션도 달라지고, 이 지혜의 수준도 달라져요. 지금 회원 중에, 우드버닝이라는 거 하는 분이 왔어. 우드버닝은 이제 작품이에요. 네, 전시회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작품이 어마어마하더라고. 하나의 작품을 제가 보니까 막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겠더라고. 막 나뭇잎 하나하나, 호랑이 눈썹 하나하나 너무 섬세하게 나무 버닝으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5년 동안 자기 혼신을 다 바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랑 등이 다 망가졌어. 이제 그분 때문에 제가 어제 그 단식원에서 강의를 좀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서 제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에너지 쓰는 게 달라지는데, 그분 때문에 그분의 기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또 제 기를 또 주겠죠. 그러니까 기가,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나눠진다. 나눌 분위기. 그러면 우리가 기분 좋다 할 때는 기가 잘 나눠져 있다 이 뜻이야. 그럼 내가 누구랑 있으면 기가 분위기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100명 있으면 100명의 분위기가 되죠. 군인들의 분위기가 다르죠. 간호사들의 분위기가 다르죠. 이해돼요? 우리 그게 기예요, 기. 그게 공기예요, 공기.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생명은 기가 그 레벨이 있어요. 생명에는 곤충의 기가 있다 그러고 식물의 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의 기가 단계가 있다고. 식물의 기, 그러니까 나무 많은 데 가면 기운이 있잖아요. 그 식물은 폐를 살려요. 그러니까 호흡을 한다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식물 속에 있을 때, 곤충 속에 있을 때, 동물 속에 있을 때 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연결돼 있어. 기가 기를 받는다고, 주고받는다고. 그게 공기의 본질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다. 이게 공기의 의미예요. 공기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생명은 하나다. 우리가 공기를 몰라요. 안 보이잖아. 우리는 공기를 느끼질 못해요. 우리는 공기가 탁 하면 느끼겠지. 근데 못 느껴.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 관심이 없어. 또 엄청 중요해요. 공기는 사랑이에요. 공기는 사랑이다. 그냥 외워두세요. 저도 지금 어제 깨달은 거예요. 어제 깨달은. 공기는 사랑이다. 사랑이 뭐죠? 사랑은 우리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에고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 에고의 사랑은. 욕망이야, 욕망. 두려움이야. 그래서 에고로 사랑하는 상태일 때는 우리는 굉장히 절망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게 에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존재의 사랑이에요. 존재의 사랑. 생사를 뛰어넘은 사랑. 1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나한테 길을 줄 수가 있다고. 이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1000년 전에서 이미 죽고 없잖아. 근데 1000년 전에 그 사랑,
그 사람이 인류를 사랑하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된장 고추장 만든 사람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있다니까. 그게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고. 기는 공간 차원을 초월한다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을 이해하고 싶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사랑이 없어지면 이 사람이 몸을 못 쓰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사랑이 사라지는 게 무서운 거야. 자기 욕을 하고 세상 욕을 하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은 거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다. 그러니까 공기는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 이 얘기를 아마 제가 세계 최초로 할 거야. 세계 최초.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최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공기는 사랑이다. 함께하면 기가 전해진다. 기가 심기혈신 들어봤어요?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심기혈신. 그러니까 마음이 기가 되고 기가 피가 되고 피가 몸이 된다. 그럼 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몸이 되는 거야. 기가 몸이 돼요. 자, 문제는 여러분 안에 기가 탁기, 습기, 냉기, 병기, 열기 뭐 이런 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기가 너무 약해서 한 10분의 1밖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진을 너무 많이 빼고 살아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10명의 기가 느껴져. 막 5만 가지 인생을 살아가지고 막 기가 엄청 세. 목소리도 막 하늘을 찔러요. 그렇게 사람이 그 천차만별이라니까. 기가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가 이 사람 세포에 얼마나 가득 차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세포 바깥에 가득 차 있으면 이건 병이야, 병. 가스야. 엄청난 가스들이 있어요. 유황가, 뭐, 그 소금을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나오는데 황산가스, 유황가스 이런 게 나와요. 그 며칠을 볶아도 안 계속 나온대요. 며칠을 볶아도. 380도까지 녹여야 가스가 안 나온대. 이해돼요? 죽염 있잖아요. 죽염을 굽는 거거든요. 9번. 그래가지고는 이 불순물이 다 안 없어져. 이 가스가. 가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식물에도 가스가 있고 우리 몸에도 가스가 있고 가스가 엄청 많아요. 가스, 그러니까 죽은 공기예요. 죽은 공기. 죽은 공기가 우리 몸에 많다고. 음식에도 많고. 그러니까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자, 천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의 음식. 하늘의 음식이 물, 공기, 소금이에요. 물, 공기, 소금. 땅의 음식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에요. 식물, 뭐 동물,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러니까 천식과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천식은 흡수가 안 돼. 지식만 먹어. 그러니까 땅은 죽었어. 죽은 거야. 우리 시체가 쌓인 게 땅이에요. 수억 년 동안 쌓인 시체들이 흙이 된 거야. 흙 속에 있는 많은 이제 것들이 시체란 말이야.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 물리적인 힘은 음식에서 나와. 땅에서 나오는 음식에서 나오지만 이 영적인 힘은 하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물, 공기, 소금이에요. 그럼 공기가 세포에 들어오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들어올까? 이게 중요한 거야. 공기가 세포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올까? 호흡법을 백날 해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올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가족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일생을. 그 사랑 아니에요. 에고의 사랑이에요. 에고의 사랑.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민 씨가 자기 일에 가치를 둔 것처럼 그건 에고의 사랑인 거야. 존재의 사랑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반대.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못했고 저도 자꾸 깜빡깜빡했던 바로 그거.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거야.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한다 착각했던 거야. 그거는 에고의 사랑이야. 딸이 다치고 사라지고 아니 나한테 덤비고
나를 공격하고 이러면 절망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딸이 나를 공격하든 딸이 뭐 사고로 죽든 아들이 뭐 문제가 생기든 그거는 별개로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여러분, 그리고 절망적이잖아. 생각만 해도. 그거 다 착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사랑. 있는데 없는 거. 이게 사랑이야.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없는 거야. 사랑을 이해하셔야 공기가 흡수가 돼요. 자, 에너지가 내가 방전이 됐어. 그럼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그죠? 행복한 일, 그 도파민이 나오는 행복한 뭐 게임을 하든 노래방에 가든 영화를 보든 이게 지금 방전된 걸 충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외국만 겉에만 채우는 거야. 배터리. 이게 배터리만 채우는 거야. 근데 발전기가 있다고 우리 몸에는 발전기. 발전기가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은 발전기는 꺼놓고 배터리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배터리가 없어. 쓰러져 자야 돼. 아침이 되면 배터리가 좀 충전이 돼야. 그걸 또 하루 살아. 그 우리는 50년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 배터리가 이제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조금 채우고 그 다음에 자고 나면 조금 채워지는데 또 아침부터 막 기를 막 써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꺼지는 거야. 그러면 점심 때부터는 또 음식으로 살아야 돼. 먹어야 돼. 그래 살이 왜 찌겠어. 계속 먹어야 되고. 단 걸 먹어야 돼.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채워지지만 금방 또 꺼지는 거야. 설탕은 금방 꺼져. 금방 사라져. 자, 충전하는 방법. 내면의 평화. 공식이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까먹어요. 내면의 평화로부터 충전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겉도는 것들 있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내면의 평화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면의 평화.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화에 이를까?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진실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이를 수가 있어요. 진실이 뭐야? 생과 사를 뛰어넘는 이 존재의 소중함이 진실이죠.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나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있나요? 이걸 느끼는 것. 이게 산소가 세포에 흡수되는 방법이야. 산소가 아니라 공기가. 공기가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 공기가 있을 거 아니야. 공기가 세포로 들어와야 진짜 발전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세포마다 발전기가 있는 게 이게 세포가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생명이 하나라니까. 그래서 하나가 돼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발에 발전기가 꺼지고 팔에 발전기가 꺼지면 이게 발전기가 반밖에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하나로 연결됐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세포가 하나로 연결돼서 그러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되느냐? 아니더라. 운동하면 근육도 좋아지고 몸도 유연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는 산소 공급하라고 아침에 냉온욕하고 온몸 두들기게 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소금을 먹고 이렇게 하면 산소가 들어온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하다 말고 왜 안 되나 봤더니 사랑이 없어. 사랑이 왜 없냐 봤더니 사랑이 아닌데 관심이 많은 거야. 돈 벌고 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누구 챙기고 청소하고 할 게 너무 많아. 자면서도 할 거 생각해. 아침에 눈 뜨면 그거 못했네. 그거 해야겠다.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 사랑이 어딨어? 문제뿐이지. 해결해야 될 것들.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놔. 한 10개는 만들어 놓고 한 3개 해놓고 7개 못한 거를 계속 걱정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인 거야.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게 살고 있는 거야. 시간은 금방 가요. 여러분 10년, 20년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길 거야, 몸에. 그러면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기회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포를 공기로 채우는 정말
제가 보니까 65세 넘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 사랑 얘기를 할 수가 없어. 65세 넘어간 사람들은 이미 에고가 돌덩이처럼 자리 잡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일 좀 쉬라고 얘기해봤다 안 먹히더라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직 열려있는 거야.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명상을 하십시오. 명상을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시고 에고가 일어날 때마다 15초 명상을 하세요. 그걸 하루 종일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면의 평화가 생기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작업이 없으면 그 내면의 평화 자체는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걸 하셔야 돼. 내면의 평화를 세포가 이건 에고고 이건 착각이고 이건 두려움이고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야. 여기에 에너지 뺏기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내 존재, 내 생명에 더 집중하자.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명상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생기지. 명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생각을 쫓아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감정이 일어나는 걸 막 즐긴다고 파도 타기처럼. 근데 심연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거든요. 바다의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도는 변화무쌍하단 말이야. 그거 일일이 내 맘대로 파도를 바꾸려고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파도가 어디로 바람이 불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높이 칠지. 해일이 올 때도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불지 계속 바뀌는 게 바람이지. 그게 기회야. 거기에 휘둘리니까 힘든 거야. 심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심연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명상이에요. 명상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게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셔야 돼. 목숨 걸고 하세요. 여러분 병이 나면 좋은 기회야. 명상하세요. 병이 났다고 서러워가지고 울고불고 그 돈 걱정하고 통증 때문에 서러워하고 이러기엔 너무 아파.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요? 그 사람의 진가.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야. 그때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야. 병원에 누웠다고 의사 말대로 그 징징대지 마세요. 막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바보를 만들더라고. 간호사들이 할아버지한테 자꾸 반말을 해. 이것 좀 하라니까. 막 이렇게. 완전히 사람의 존엄성은 없어. 여러분, 의사한테 호통치는 사람이 되세요. 병 걸리면. 호통을 직접 치라는 게 아니라 의사보다 커지라고. 의사를 다스리고 의사를 감싸 안으셔야 돼. 바보 되지 말고 조그매지지 말고. 조그매지니까 병이 커지는 거라고. 사람이 작아지면 병이 커져요.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병이 오면 더 커져야 돼요. 병이 사라질 정도로. 그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거야. 사이즈를 자꾸 키워야 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여러분들 클 일이 없잖아요. 조금해요. 계속 작은 상태로 만족한다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이거보다 내가 작은가 큰가 이걸 재야 돼. 내가 커졌다. 근데 좀 큰 게 왔어. 이거보다 또 커지자. 이게 할 일인 거야. 이거를 계속 해놔야 정말 말년에 죽음 앞에서, 병 앞에서, 고통 앞에서 커질 수가 있어요. 병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다고. 병이 나거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거든. 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거지. 자, 그 다음, 물의 의미. 물의 의미. 저는 이게 다 한마디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서. 근데 이게 알아듣는 사람만 어마어마한 거지, 뭐. 물은, 물이 뭐죠? 여러분, 물이 입자가 바뀌는 건 알죠? 물에다 욕을 하면 입자가 바뀌는 거 알아요? 물에다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면 입자가 바뀌는 건 알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식물에다 욕을 하면 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밥에다 욕을 해도 밥이 썩더라고. 그거를 파동을 안다고. 물은 파동이 굉장히 예민한 게 물이에요. 말에도 파동이 있고 생각에도 파동이 있어. 누굴 죽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물을 썩게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근데 그 사람만 썩겠어? 나도 썩지. 서로 썩는 거야. 내가 누굴 미워하잖아? 그럼 내 물이 썩고 있는 거야. 썩은 물은 물이 아니야. 썩은 공기도 공기가 아니야.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썩은 물을 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제가 지금 발포요법, 그러니까 흡강요법 하면서 몸에 이제 수독을 빼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집을 만들어서 터트려야 수독이 엄청 나오더라고. 너무 제 몸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일을 했구나. 눈물이 났어요. 제 몸을 보고. 물집이 엄청 잡혀가지고. 근데 그 물집 하나에 그 엄청나게 오래된 그 기억들, 추억들, 제가 일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물집이 이 썩은 물이죠, 한마디로. 이게 다 빠져 나올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수독을 빼낼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썩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게 건강이에요. 완전한 건강을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이 순간순간 건강해지기 위한 진심, 이거를 발견하는 게 건강이지. 병은 걸리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뭐 늙지 않겠다, 이런 건 건강이 아니야. 근데 그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내면이 젊어지니까, 내면이 아름다워져요. 자, 물의 의미 그냥 적어 놓으세요. 나와 세상은 아름답다. 나와 세상은 아름답다. 이게 물의 의미예요. 나와 세상은 아름답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이 세상이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지금 아름답게 살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름답게 살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잘났건 못났건 뭐 힘든 일을 겪든 안 겪든 여러분 삶은 아름다운 거야. 그걸 알면 세포의 진동, 그러니까 물의 진동이 달라져요. 물의 진동. 그걸 아는 상태로 사셔야 돼. 물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눈 앞에 보겠어요? 입이 없으면 입이 다 썩어요. 건조증이 엄청 무서운 거야. 비염에 귀도 안 들린다고. 물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지. 그 물의 파동, 물의 입자, 물의 입자가 이뻐지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아름답다가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보는 눈은 지혜라 그래요. 지혜. 내 존재 자체, 내 생명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눈. 그걸 지혜라 그래서 물은 지혜야. 자, 공기는 사랑, 물은 지혜. 그냥 공식이야. 이해가 안 되면 고민해 보신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답변을 해줄 테니까. 와닿지 않아요, 지금은. 저도 고민하고 진짠가 질문하다 보니까 물이 지혜구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물을 통해서 떠지는구나. 지혜구나. 병이란 건 내 몸에 있는 물이 썩었다는 뜻이에요. 병이란 건. 그럼 병을 낳는 건 뭐죠? 내 몸에 있는 혈액, 그 임파액, 척수액, 그 뭐 이런 액체들 있죠. 호르몬 뭐 이런 것들. 이 안에 흐르는 액체들이 썩는 것을 멈추거나 썩는 것을 맑은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병을 치료를 한단 말이야. 응급처치를 하고. 그건 건강이 아니에요. 물이 깨끗해지는 작업이 아니야. 병에 걸리면 우리는 이제 약을 먹고 누워 있잖아요. 그거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을 막는 거야. 임시방편을 해주는 거야. 임시방편. 암을 띄어내도 암이 또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이 맑아져야 돼. 내면 그 세포에 있는 물이 맑아져야 돼. 지금 물이 세포 바깥에만 지금 썩은 상태로 있어요.
일단 단식하면 물이 좀 맑아져요. 염증이 좀 빠지고. 근데 이 물을 세포에 흡수시키는 작업을 소금이 하거든요. 소금이 엄청 중요해. 아이들은, 애기들 있죠.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너무 촉촉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물덩어리 되는 것처럼 촉촉해지죠.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아주 촉촉해져요. 그리고 남자는 건조해요, 기본적으로. 여자가 촉촉하지. 남자는 돈 때문에 목숨 건다고. 근데 여자는 사랑에 목숨 건다고. 그게 다른 거야, 여자랑 남자랑. 그래서 남자는 되게 중요해요, 물이. 남자들. 저가 남자니까 남자한테는 지혜가 되게 중요해요. 물이 빠지면 남자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일수록 더 물이 중요해요. 촉촉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물이 세포에 들어가려면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금 얘기를 할 거예요. 소금이 무엇이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이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주제를 정해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오래 숨겨졌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제가 어제 그 영상 보내주면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박경진 선생님이 그 소금이 힐소거든요. 한자로 할 때 힐소. 힐소가 하얘질 소예요. 하얘질 소. 흰 백자하고 틀려요. 흰백. 흰백은 그냥 하얀색을 말해요. 흰백. 근데 힐소는 휘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휘어지고 있다. 휘어지게 한다. 그 금은 쇠금자예요. 그러니까 힐소 쇠금자. 그러니까 소금은 밝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 밝게 한다. 그리고 소금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모르는 얘기인데 태양에서 나와요. 태양에서 이 아주 몇백 배로 확대해 보잖아요. 이 빛을. 그러니까 빛이 소금이에요. 빛 안에 소금이 들어있어. 이게 철사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이 쇠에 반사돼가지고 무지개가 뜨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낮이라는 게 있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야. 이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체온이 있는 거라고. 체온.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생명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태양이 있으니까 지구가 생겼고 지구에 소금물이 있으니까 생명이 생겼어요. 소금물에서 생명이 생기는 거야. 그 여러분 몸은 짜야 되고 이게 정상이야. 피도 짜야 되고 눈물도 짜야 되고 심장을 쥐어 짜주는 게 뭐야? 소금이에요. 심장은 소금이 없으면 뛸 수가 없어요. 하루에 10만 번을 어떻게 뛰어? 소금이 뛰게 하는 거야. 음식을 소화시키는 게 소금이야. 위액이 소금물이라고. 뭘 먹든 소화시켜주는 게 위액이고 위액이 소금물이라고. 심장, 간, 엄청난 화학물질들을 소화시키는 게 간이잖아요. 그게 다 소금이 하는 거라고. 자, 소금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 몸과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한다. 이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힌다. 이게 소금의 의미예요. 외워두세요, 그냥. 이게 저도 옛날에 들어보고 와닿지 않아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정말 소금이 그럴까? 근데 문제는 소금이 다 썩었어. 소금이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플라스틱, 화학물질, 독성물질 다 품고 있어요. 그 바다에서 말려 천년이 나와봤자 다 품은 상태야. 그거를 엄청나게 간수를 빼야 돼. 간수가 그 미네랄들이야. 그 미네랄 있죠. 그러니까 NaCl이 소금이거든요. NaCl 말고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칼륨, 마그네슘, 뭐 가스, 황산가스 뭐 이런 것들이 소금이 엄청 80종 이상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 애들은 소금이 아니에요. 염소하고 나트륨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염소하고 나트륨만 남아요. 850도에서 태우면 그게 소금이에요. 깨끗한 소금만 남겨놓고 드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간장 있죠? 소금을 넣어서 간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밑에 뻘같이 남아요. 뻘 알죠? 돌가루들. 그 위에를 떠먹는 거예요. 간장은. 이해돼요? 물도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항아리에. 그러면 밑에 뻘이 남아요. 어떤 물도. 그러니까 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태워서 다 날려보세요. 그럼 하얗게 가루가 남아. 그게 석회예요, 석회. 그게 여기 돌도 만들고 이게 어깨 같은데 석회가 낀다 그러는 거예요. 무릎에도 석회가 껴가지고 통증이 생긴다고. 소금에는 그러니까 물공기 소금에는 그 미네랄, 쇳가루, 중금속, 불순물들이 엄청나게 붙어있어요. 물공기 소금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물이다 생각하는 거야. 썩은 물, 썩은 공기, 썩은 소금을 소금이다 생각하고 공기다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근데 물공기 소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금은 850도 이상에서 태우면 돼요. 녹이면 돼요. 물은 증류시키면 돼요.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수증기를 냉각시키면 물이 나와요. 그걸 이슬이라 그래. 이슬. 이슬을 먹는 거야. 이슬. 그럼 건강해져요. 순수한 물이 돼요. 순수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미네랄도 빼내고 염증도 빼내고. 그러니까 물이 소금물이 하는 일이 이게 독소를 배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은 어둠을 밝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야. 자, 공기는 사랑, 물은 지혜, 소금은 건강이야. 제가 물공기 소금을 계속 얘기했는데 어제 깨달았어요. 물공기 소금이 건강사랑 지혜구나. 이걸 따로따로 강조했는데 이게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저한테는 되게 놀랍고 충격적인 의미가 돼버렸어요. 아, 이제 저는 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또 계속 할 거예요. 공기가 정말 사랑인가? 근데 공기가 너무 탁해졌거든요. 우리 지금 공기 좋은 데 가면 우리 느끼잖아요. 이렇게 공기 좋구나. 근데 서울에 있으면 그걸 못 느낀다니까? 뭐, 길거리 차들이 엄청나게 빵빵거리는 그 매연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탁한 사랑 속에 있을 때는 이걸 사랑이라고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고.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잘못 살면 병이 생기는 거야. 가짜 사랑을 믿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 상태에서 가짜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관찰하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두 개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감동하고 깨닫고 배우고 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공기가 사랑이라 그랬고 물은 지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발견하세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면 유전 정보에 있어요. 세포 안에.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박경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야. DNA가 염기서열이라는 말을 써요. 염기서열. 그러니까 소금이 바탕이더라고. DNA가 이어질 때 소금을 깔고 이어지더라고. 그 얘기를 전 처음 들었어요. 소금을 따라서 유전인자가 전해져 와요. 그러니까 유전인자는 뭐냐면 유전 정보. 우리 뇌 정보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되게 중요한 삶이에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고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게 뇌가 하는 일이야. 에고를 만들어내요. 뇌는. 근데 가슴, 이 세포들은 유전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세포 하나에는 몇 천억 년의 그 지혜가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는 말이 뭐야? 사랑하라. 건강하라. 그죠?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게 지혜라고.
이거를 유전정보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무의식이에요. 어마어마한 무의식. 이 세포 하나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그 정보들이 세포 하나마다 엄청나게 담겨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독립체예요. 한 인간은. 그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들이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돈이 많다 적다,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평가할 수 없어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린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이게 살이 다 늘어졌어. 얼굴 형태가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막 이랬어요. 근데 살더라고. 근데 왜 사나 봤더니 그 사람이 나를 깨우려고 살고 있더라고. 얼굴이 없어. 근데 살아. 왜 살아? 누군가를 일깨우기 위해 살더라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되게 놀랬어요. 나를 놀라게 하려고 살고 있더라고. 어쨌든 소금은 빛이에요. 빛. 여러분 병든 곳 가보세요. 병균. 그래서 암이 있어. 아니면 간염이 있어. 그러면 간을 들어가서 간을 현미경으로 바라보셔야 돼.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고름. 고름이 뭐야? 세균 덩어리야. 세균 덩어리. 세균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야. 설탕이 많은 곳에 세균이 많아요. 당이 많은 곳 또는 썩은 곳. 그 설탕이 썩게 만드는 거지. 꿀이나 자연에 있는 단맛 있죠. 홍삼 이런 거 단맛이에요. 호박 이것도 단맛이고 과일도 단맛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땅의 음식이에요. 땅의 음식. 그래서 우리는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좋지 원래. 근데 이게 당이 힘을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꺼졌을 때마다 채워주는 역할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발전기가 죽었는데 배터리만 채우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래서 음식은 그냥 음식의 역할, 배터리 채우는 정도만 도움을 받으면 돼요. 땅의 음식은 우리는 하늘의 음식, 물, 공기, 소금을 섭취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걸 세계에서 유일하게 박경균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 제자들이 그 공부를 했지만 이 공부한 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사는 제자들은 또 소수예요. 이거는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소금은 빛이다. 어둠을 닦아주는 빛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 흡수가 안 돼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이미 어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좀 적응하는 시간 늘려가면서 소금을 꾸준히 드세요. 소금은 그냥 먹으면 되고, 물이 세포에 흡수되려면 깨끗한 소금이 있어야 된다. 깨끗한 소금과 물을 타서 일반 음식을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소금물을 따로 한 잔 드시고 만약에 내가 진을 많이 빼서 땀을 많이 흘렸어. 이러면 2잔을 드시고 많이 먹어도 3잔까지만 한 컵에 반 티스푼 정도 타서 이거를 제가 볼 때 한 10년을 해야 보통 1년 정도 해야 좀 피가 좀 짜지고 10년을 해야 좀 체질 개선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물, 공기, 소금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있어야 공기가 존재해요. 바다가 산소를 만들더라고. 그것도 어제 알았어요. 이 지구상의 70%의 산소를 바다가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산소 이게 생명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물공기 소금이 있으면 생명력이 좋은 거예요. 물공기 소금이 없으면 생명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은 다 꺼진 상태에서 에고만 남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에고만 남으니까 이제 선망이라는 증세가 나왔다. 선망. 헛것을 자꾸 보고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병이 나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 병원에 있어 보니까 선망 상태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 결론을 얘기하면 건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깨끗한 물, 공기, 소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깨끗한 물, 공기, 소금을 충분히 흡수시키는 훈련을 하세요. 물, 공기, 소금을. 그 상태를 아까 말했어요. 물, 공기, 소금을 어떻게 흡수시키는가. 그거는 진실 상태. 일대 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진실 상태.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일단 알아야 돼. 진실 제가 3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든 것은 사라진다. 첫 번째 진실. 모든 것은 소중하다. 두 번째가 모든 것은 소중하다. 두 번째 진실. 첫 번째 진실은 착각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고, 모든 것은 사라지니까 내가 집착할 게 없다. 그걸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아는 거랑 깨우친 거랑 틀려요. 모든 거 사라져.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 곧 죽어요. 제 말이 믿기지가 않죠? 곧 죽어. 정신 차려보면 우리는 병원에 누워있고 막 비빌대고 있을 거예요. 막 약 먹어야 되고 뭐. 저도 그러겠지. 근데 제가 그 상태가 왔을 때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당하고 싶어요. 의사나 병보다 커지고 싶어요.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커질 수 있느냐 없냐가 내가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는. 음. 자, 두 번째 진실, 모든 것은 소중하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힘든 일, 병, 고통, 이게 다 소중한 거야. 엄청 소중해요. 이 경험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너무너무 소중하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야. 여러분 왜 감동이 없어? 이렇게 엄청나게 감동이거든요? 우리가 힘든 일이 제일 큰 감동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다니. 내가 또 크겠네. 대박이지. 그 감동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야. 무기력해진다니까. 몇 년을 무기력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단시간에 무기력증 걸려가지고 그런 회원들 많아요. 사업 망했다고 무기력해지고 자식이 죽었다고 무기력해지고 심각해요.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줄 서가지고 상담을 못해요. 뒤에 사람이 오니까 약 타야 돼. 얼마 수면제, 우울증 약 얼마나 많이 팔려. 과학은 절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과학은 뭐냐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 전건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새로운 약이 나오잖아요. 비만 치료도 지금 대박 나고 있지만 새로운 약 나오면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회사들. 근데 뭐 새로운 또 약이 나오겠지. 근데 약이 어떻게 자연을 이기겠어? 이 다이어트는 정신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살리겠다. 이 마음으로 해야지. 이건 없는데 약으로 자꾸 식욕만 떨어뜨려가지고 식욕은 떨어지는데 음식을 안 먹는데 일은 계속 해야 돼. 그럼 진 빠지지. 진 빠지면 어떻게 됐어? 지금 약으로 뺀 애들을 몇 명 만났거든요. 20kg치 뺀 애들. 힘이 없어가지고 빌빌대더라고. 20kg가 빠지니까 그렇게 빼면 안 돼요. 죽어요. 큰 병 와요, 큰 병. 자기 정신으로 살을 빼야지. 하여튼, 자, 더러운 물과 공기와 소금인 상태와 거짓 상태가 만날 때 병이 돼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 지옥이 어마어마한 거 같죠?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 나한테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입었어? 뭐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지옥이 되는 게 이 세상이라니까. 현실이 그렇게 거짓투성이에요. 말 한마디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착각이야. 근데 왜 난 그걸 믿고 기분 나빠하고 내가 옷을 잘못 입었나? 하루 종일 속상해하고. 이거 가짜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죠? 남의 시선이 중요하긴 하지.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내 생명이나 내 존재보다 중요하겠어. 먼지 같은 거지. 여러분, 먼지 같은 일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자식은 떠날 수도 있어. 자식은 원래 떠나는 거야. 사업은 원래 망하는 거고. 또 새로운 일을 찾으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해온 게 어디야? 전 단식원이 망해도 또 뭔가를 할 거예요. 뭐 하겠지. 근데 아마 더 좋은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런 기회가 왔겠지. 그럼 그 일을 또 하면 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든 직업이든 외모든 뭐 가족이든 끌려다니지 마세요. 작아지지 마시고 커지세요. 자유가 되십시오. 자, 질문 있나요? 물공기 소금이 엄청나다는 건 이해가 돼요? 물공기 소금이 전부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소금이 없으면. 그 소금이 빛이다. 하늘에서 태양에서 왔다. 그러니까 소금을 녹이면, 그러니까 쇠 중에 물에 녹는 유일한 쇠가 소금이거든요. 물에 녹는 소금은 유일한 쇠가 소금이에요. 소금밖에 없어요. 나머지 물에 안 녹아. 다 돌가루가 돼버려. 그래서 바다가 물에 녹아서 바다가 짜진 거예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박경현 선생님이 티벳이나 이렇게 사해라고 있어요. 소금 그 웅덩이들, 소금 호수 이런 데 가서 염도를 다 재봤대요. 오래된 호수일수록 소금이 짜져요. 염도가 높아. 오래된 호수일수록. 그러니까 햇빛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그 호수가 짜진 거예요. 하여튼 그분이 전 세계를 다 다녀봤대요. 자기가. 그 정도로 열정이 어디 있겠어. 소금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소금을 또 만들어냈겠지. 소금이 빛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따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박경진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소금에 있는 칼륨, 칼슘, 황산 뭐 이런 것들의 물질들이 왜 불순물인지를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태양에서,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죽음의 얘기를 그때 질문 받다가 헷갈려 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상념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헷갈려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람이 죽으면 사랑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랑이 안 되고 떠도는 빙의가 된다거나 귀신이 된다거나 막 이런 에너지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좀 헷갈렸는데, 다시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육체는 있다 없다 하는 거야. 존재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존재란 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모든 생명이 연결된 존재를 말하는 거야. 모든 생명. 그러니까 천년 전에 있던 사람, 천년 후에 있을 사람, 생명, 이 생명들과도 연결된 게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사라져야 존재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는 계속 있는 거고, 내 인생은 어느 탄생과 죽음까지의 삶을 사는 거야. 그건 에고로 사는 거야, 에고로. 그래서 에고도 중요한 거지. 다만 이 존재의 상태를 느끼는 상태에서 에고로 사는 것과 존재감이 없는 상태에서의 에고의 삶은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 존재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거는 그 거대한 사랑, 공기 같은 사랑,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사랑. 그러니까 거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생각하는데 힘이 아니에요. 그냥 공기예요, 공기. 온 우주에는 공기가 사랑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어렵거나 불편하게 답답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자꾸 탐구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다음 주부터 이게 안 들으면 되는 거고, 아, 뭐가 있다, 뭐가 있네, 이런 분들은 계속 탐구해 보시는 거야. 제가 그렇게 30년을 했으니까. 처음 이런 소금 얘기를 30년 전에 들었어요. 20대 때.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 그때 아무도 소금 먹으라는 얘기 안 했거든. 소금 먹으면 죽는다는 의사들만 많았지.
근데 그 상황에서 소금 얘기를 혼자 막 외치던 사람이 또 저를 또 일깨워 줍니다. 그 어제 강렬하게 느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그거였어요. DNA가 소금 기반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랑 염기서야 태양에서 그 빛으로 소금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밝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소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얘기할 때 박경진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식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태양으로 간다는 거야, 태양. 근데 그분 말씀은 570년 있다 다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제가 확인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진역경이라고 역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이게 19년 주기에 인생이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건강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 이런 역을 기존의 그 역을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역을 책을 썼어요. 진역경.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천재야.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큰 천재야. 풍수지리나 역이나 이런 깨달음이나 소금이나 이런 책들만 40권이 넘게 썼으니까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큰 천재지. 세상에 제일 유명한 과학자 교수들이 쓴 책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통찰한 거를 근처도 못 따라가요. 손가락,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빛이, 이 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부터. 그런 책을 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엄청나다는 걸 좀 알 텐데 그 책 자체가 지금 품절들이 돼가지고 찾기가 어려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는 보통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을 약간 넘은 정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데 소금이 있어. 물을 먹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 숨을 쉬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 이 숨을 쉬는 이유를 알아야 숨을 쉬는 거, 연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호흡 연습을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해요. 호흡이 중요한지 몰라. 근데 호흡의 의미를 알면 이 몸 안에 세포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지 알면 호흡 하나를 깊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몸속으로 들어가서 썩은 곳, 가스 많고 염증 많고 세균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을 한번 느껴봐야지 물공기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그게 흡수가 왜 안 되는지 알고 그 흡수를 하려면 건강사랑 지혜를 높여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건강사랑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일상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태도라도 바꾸라고.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이 몸만 피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레벨 다운이 되는 걸 막는 거야. 근데 이 방향성을 갖고 보면 언젠가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리고 레벨업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가 너무 들고 병이 너무 깊어졌을 때는 레벨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가 질문이 있다 그랬죠? 문정이네. 어, 저 질문해도 돼요? 네, 지금 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은 이 소금을 먹은 것처럼 정확하게 해서 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긴 알 거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이게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약간 번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소금이 좋다는 걸 알아서 아침에 한 티스푼씩 타서 먹는데 남편도 제가 이거를 약간 뭐 소금 넣어서 인명탕처럼 이렇게 주면은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해서 자기는 안 먹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좋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하는 걸 보면서 좋으면 본인도 따라 듣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좀 실제적으로 혈압도 안 좋고 고지혈증도 있으니까 좀 먹었어야 하는 마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네, 질문도 짧게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건까지 소중하다는 것도 배우면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앞으로는 안 만날 거지만 일주일 동안 더 같이 있어야 되는 뭐 이렇게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음.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무례하게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뭐 아이 학교 가서 무대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저희 남편이 되게 무덤덤하게 그걸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도 제가 그러고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비디오 찍어주고 굉장히 이제 해탈한 것처럼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치 뭐 이혼할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제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 선 넘는 거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저희처럼 이 선생님 강의 듣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제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나한테 배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한 30분 정도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그랬습니다. 그 질문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해요. 그 주변 사람들 소금 얘기해도 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할 거 없고 여러분들이 건강상한 지혜로 채워지는 것만 집중하세요. 그 의사들은 지식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물공기 속을 만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수없이 설명하고 해봤지만 택도 안 먹힌 사람들 많고 그런 거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복이고 운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이걸 전달하는 건 또 전혀 다른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달하는 것까지를 하고 싶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고. 소금을 애써서 권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지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알아서 바뀌어요. 바뀔 사람은 바뀌어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들,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에고예요. 그리고 범민을 만들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그거는 언제나 있어요. 항상 있어요. 단시간에 있으면 한두 명은 저를 괴롭혀요. 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괴롭히잖아. 부모님, 가족, 자식 괴롭히잖아. 범민이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제 말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괴롭히라고 냅두라고. 그러니까 나를 칼로 찔러도 돼요. 가족이잖아. 가족들이 칼로 찌르는 거예요 원래. 아세요?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예요. 평생 뜯어먹고 사는 게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뱀도 자식이 자기 부모를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도 못 바꾸면서 나를 조금씩 진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만 하세요. 그럼 변민이 왔을 때 나를 보게 된다고.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게 돼요. 범민이 왔을 때야말로 기회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내가 아직 30분 동안 기분이 나쁘구나. 근데 제가 한 1년쯤 있어 보면 한 10분 정도 기분 나쁜 걸로 바뀐다니까. 그게 엄청난 거야. 한 10년 해보세요. 한 3분이면 사라져요. 아, 미친 사람이 있네?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아직 어리고, 아직 작고, 아직 지금 썩은 것을 자기가 썩었다는 걸 모르는구나 하고 지나가야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거의 다 썩은, 나도 지금 썩은 상태인데, 이 썩은 거 어떻게 다 해결할 거야? 정신력까지 어떻게 개선할 거야? 그죠? 사고방식 어떻게 바꿀 거야? 사고방식이 바뀌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으로 만드는 것만 하셔도 시간이 부족해요. 택도 없지.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좀 나아지고 1년 전보다 조금 낮으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대박이라는 거죠. 그 작은 차이도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동물성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레벨 다운. 나이 들수록. 이 세상이 망하는 사람 많아졌잖아요. 지금 뭐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13년 만에 최고래요. 40대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 안에서 사랑을 키운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대부분이
두려움으로 내려가지.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1mm라도 사랑을 키우겠다. 나를 1mm라도 성장시켜 보겠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기가 통하는 거 아니야. 이 기가 지금 엄청 기가 좋은 거야, 지금. 좋은 기운을 살고 있는 거야. 멋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면 돼요. 그러면 사랑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채워지는 방법이 저는 그래요. 새로운 걸 깨달을 때 사랑이 막 차더라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저는 그걸 훈련을 계속 해왔던 거야. 뭔가 깨달았더니 그 순간은 어쨌든 사랑이 돼버리더라고. 근데 그걸 보려면 지혜를 떠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진실 공부. 제가 좀 늦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피드백을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네. 반가운 얘기 되시나요? 반가워요. 아니 언니 언니도 어쨌든 막 그렇게 앞에 나설 때가 있잖아요. 나? 봤어? 응. 그러니까 어. 언니도 앞에서 사회보시고 어. 뭐 이렇게 아무튼 저희 이렇게 쇼맨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 근데 어쨌든 뭐 이거를 자기의 관점으로 보고 뭐 사람들이 이어폰 잡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네. 나의 그래서 저도 모습.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영향을 받는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자꾸 그렇게